용어가 몇 개 필요해. 용어를 몇 개 배워야지 이제 확률을 배울 수 있는데 중학교 때 했던 그 확률이랑 거의 똑같죠. 똑같고 이 확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용어가 몇 개 있거든. 그 정리를 일단 하고 우리가 이제 시행이란 말을 시행은 뭐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다 시행이니까 시행이란 말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이제 처음 듣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대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하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행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 같은 건데 여기서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반복성을 떼야 되고요. 그 반복하는데 우연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연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의도된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결과가 내가 뭐 1을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해서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행동하는 걸 다 시행이라고 부르고 뭐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시행이 되는 거고 동전을 던지는 것도 시행이 되는 거죠. 결국에 얘네들은 이제 반복성을 갖고 우연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표본 공간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지는 게 이제 시행이 되겠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쓰잖아? 그럼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거를 우리가 이게 집합으로 표현한 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거는 주사위를 예를 들인 거니까 주사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1부터 6까지가 이 표본 공간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원 사건 여기 좀 다 사건이 붙었는데 사건은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살인 사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일어나는 경우지. 특별하게 내가 지정한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그냥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이게 이제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거든요. 전체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게 1이 있고 2가 있고 쭉 가서 6까지 있는 6개가 있는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하나씩 이렇게 집합기호에 넣어놓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근원 사건은 용어만 배우지 뭐 근원 사건을 구하시오 이런 건 잘 안 나와. 그냥 이건 용어가 가끔 나오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집합에서 원소 하나짜리를 뽑아놓은 걸 우리가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한마디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애들 중에 원소가 한 개인 것의 집합인 거지. 원소가 한 개인 것의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전 사건은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같은 겁니다. 표본 공간의 또 다른 말이야. 표본 공간인 전체 집합을 사건으로 해석하면 전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전사건이라고 그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주사위로 치면 1부터 6까지겠죠.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그래. 공사건. 그럼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온다.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공사건. 뭐 사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건은 특정하게 내가 지정한 것들 그런 걸 일어나게 하는 게 사건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일어나는 것도 사건이 되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용어와 이제 같이 뭐가 나오냐면 집합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합의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집합의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데 합집합이랑 교집합과 여집합과 차집합은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집합이 나올 수 있고 전체 집합, 공집합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확률로 해석해서 얘기하면 얘를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합사건.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이죠. 그걸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그냥 합친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집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집합에 대한 기호가 다시 나오는 거고 이걸 우리는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뭐 연달아 일어난다는 건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 하나를 던지고 연달아 또 던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달아 동시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여사건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집합 같은 거지. 야, 집합 대신에 사건이라고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A의 여사건인데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그걸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사건이 되는 거죠.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집합 대신 사건이라고 붙이는 거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와 일어날 수 없죠. 공사건, 공집합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지만 뭐 크게 중요한 게 없다. 그 의미만 알면 된다. 여집합, 여집합 우리 어떻게 구했었지? 전체에서 A를 빼면 걔가 A의 여집합이었다는 이런 공식만 알면 되고요. 이런 공식 알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몇 개 이제 끄적대면 되고 확률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배웠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굳이 얘기하자면 수학적인 확률이죠. 수학적인 확률은 뭐냐? 주사위 한 개를 던져 그럼 명확하게 6가지라는 전체 경우가 있고 거기서 짝수의 눈을 찾아 그럼 명확하게 3가지라는 게 있어.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 그럼 대부분 우리가 아는 건 다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확률이 있길래 갑자기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냐? 통계적인 게 있어. 통계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수학적 확률처럼 표현할 수 없고 통계상 예측을 하는 거지. 비가 1년에 비가 오는 확률. 1년에 비가 오는 날짜의 확률을 구하면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 눈이 오는 확률, 뭐 임신의 확률 이런 것 다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죠. 미리미리 똑같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 통계를 해서 누적을 시키는 거지. 누적시켜서 경우의 수를 누적시킨 다음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 그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확률이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어떤 걸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냐면 너무 많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한정적으로 셀 수가 없어. 즉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셀 수가 없어? 내가 수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수직선에 있는 점들이 졸라 한두 개가 아니야. 무한개야. 그럼 얘네들은 셀 수가 없잖아. 그럼 무한계 입장에서 어떤 확률을 나타내려면 무한계 분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얹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도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도형으로 해석하거나 길이로 해석을 해요. 그걸 우리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쉽게 중학교 때 어떤 거 배웠냐면 양궁을 하는데 이렇게 점수표가 있어. 여기 10점, 8점, 뭐 6점, 4점. 내가 지금 화살을 쏘는데 10점에 명중할 확률 이렇게 하면 여기 점이 뭐 한두 개겠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하학적 확률로 어떻게? 이 원의 전체 면적을 전체 경우의 수로 놓고 10점에 맞출 확률은 이 면적을 여기다 얹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전체 경우든 뭐든 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셀 수 없기 때문에 도형의 면적이나 아니면 도형의 길이로 확률을 나타내는 거. 그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학적 확률은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이런 거 다 뭐가 있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지금 숫자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면적으로 구해야겠구나. 그다음 뭐 이 통계적 확률은 얘네가 표를 주니까요. 통계를 낸 걸 주니까 우리는 그 표를 보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알아? 도박할 때 사람들이 지금 제가 주식하는데 주식이 도박이거든요. 도박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확률이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야.
확률은 당연히 하면 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그 정해진 값을 수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이제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이랬어? 아, 주사위의 눈에 1의 눈이 나오는 건 6개 중에 1은 하나니까 6분의 1이 확률이거든? 이건 수학적인 확률이잖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6번 던지면 그 6번 중에 한 번이 1이 나와?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그럼 이런 수학적인 확률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6번 던지면 꼭 한 번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6번 다 6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 그렇게 치면 로또가 46개인가? 뭐 숫자가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46개의 숫자에서 6개를 골라서 맞추는 거야. 그럼 내가 저 46개에서 6개를 골라서 맞출 확률대로 그 횟수를 막 주구장창 때려서 하면 그 횟수만큼 하면 꼭 당첨이 되냐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는 거야. 6분의 1이란 뜻은. 이 6분의 1은 수학적 확률로 6번 중에 한 번꼴로 나오게 돼 있는데 시행을 계속 무한대로 가깝게 많이 하면 실제로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현실에서 6번 중에 한 번 나온다는 게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도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줄 거 아니냐? 설정이 얘는 당첨될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럼 당첨될 확률이 6분의 1이면 저거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라고 땡겨야겠지, 그치? 뭐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는 뭐야? 잃을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도박 기계라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도박장을 위해서 만든 기계 아니냐? 그럼 도박장이 이익을 보려고 만든 기계가 확률이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 도박장이 돈을 버는 쪽에 맞춰져 있겠죠. 우연히 어느 날 도박장을 갔는데 도박을 해서 돈을 땄어. 그건 진짜 우연인 거지. 그 도박장의 기계는 뭐다? 다 잃을 확률이 더 큰 거야. 왜? 도박장이 돈을 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딸 확률은 5분의 1이야. 도박장이 딸 확률은 5분의 4에 이미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이 돈을 딸 확률이 더 커. 내가 하면 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져? 잃을 확률에 가까워지지. 걔네한테 맞춰져 있는 거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배우는 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든지 간에 뭐다? 뭐든 정해진 확률은 정해져 있는데 그 도박장 기계는 도박장 기계의 이득을 보는 쪽으로 정해져 있겠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글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도박장 가서 처음 한 사람이 돈 따서 도박에 중독되잖아. 그런 게 다 그런 거야. 처음 하는 사람이 딸 확률이 가장 커요. 잃을 확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제 확률 같은 거를 가르친다고 하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 이런 걸 물어보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 되겠냐? 로또는 46개의 숫자에서 6개를 택하는 거면 우리가 배운 걸로 치면 46C6이야. 46C6은 뭐야? 46부터 거꾸로 6개 숫자 나열 6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알지? 그런다고 이 확률이 진짜 그만큼만에 되겠냐는 거야. 아니죠. 6번에 1이 안 나오는 것처럼 존장 많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이렇게 배우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중학교 2학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데야. 48페이지 보시면 돼요. 48페이지 문제를 제가 하나 풀게요. 110번 볼게. 1부터 9까지가 적힌 9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거래. 그런데 홀수가 적힌 걸 뽑을 확률 사건을 A라고 하고 보수가 적힌 걸 뽑을 확률을 그 사건을 B라고 하면 이제 뭐 합집합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푼다는 것인지 보는 거야. 그러면서 집합을 까먹은 걸 다시 되살려야 돼. 기억을 다 집합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홀수의 사건이 A면 홀수는 1, 3, 5, 7, 9가 되겠고 소수의 사건이 B면 2, 3, 5, 7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합사건을 구하래. 합치란 얘기 아니겠냐? 합치면 되죠. 그냥 합집합하고 똑같으니까 1, 2, 3, 5, 7, 9 이렇게 쓰면 된다. 합사건. 교집합도 곱사건이라고 이름을 부를 뿐 교집합, 즉 동시에 들어있는 거 고르는 겁니다. 동시에 3, 5, 7 3, 5, 7 이해를 했고 여집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니까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 전체가 1부터 9까지인데 거기서 A를 빼, 홀수를 빼, 그럼 짝수겠죠. 거기까지 갖고 다 아는 거고 이제 마지막 4번을 까먹은 자가 있다면 지금 외우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을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뭐랑 똑같냐면 차집합이랑 똑같아요. 외울 겁니다. 교집합에 여집합이 붙어있는 애가 빼지는 거다. 여집합이 붙어있는 애가 빼지는 거야. 왜 똑같다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똑같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똑같으니까 그림 관계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집합이 붙은 애가 빼지는 거다. 교집합에 여집합이 나오면 빼기로 고쳐야 돼. 자주 나와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얘를 구하라는 것은 A에서 B가 있으면 빼란 얘기네. A에서 B를 빼겠다. A에서 2, 3, 5, 7 있으면 빼래. 2, 3, 5, 7 있으면 빼래. 그랬더니 남는 게 1구죠. 그러면 남는 걸 쓸 때 누구 남는 거 써야 되냐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걸 쓰는 거야. A에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기서 타임 용어 2개만 또 얘기하고 가자.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올 텐데 배반 사건은 글씨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글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글로는 설명해. 그렇지만 얘를 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림으로 외울 건데 배반 사건은 굳이 얘기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거야. 서로 관련이 없는 건데 배반 사건은 어떤 건지 보여주면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을 때 배반 사건은 교집합에 사람이 안 사는 거야. 아무도 없어. 한마디로 배반 사건은 두 개의 공통된 사건이 없다. 관련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여기 가운데 아무도 안 살 때, 우린 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뜻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을 때 둘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알죠, 알죠? 111번 풀어보세요, 니네. 111번. 사건을 다 일일이 나열해서 쓰고 그 다음 찾아보세요. 일 번에 해성화산 뭐냐? 2, 8, 11, 12. 네. 2번에 하늘이 구했어? 2번? 네. 뭐요? 82. 3번에 세연이 뭐냐? 2, 3, 5. B가 뭐지? B가 8 이상의 수죠? 그럼 8, 11, 10, 12가 B지? 8, 11, 12가 B니까 B의 여집합은 8, 11, 12 뺀 2, 3, 5. 4번에 4번을 설명해보자. 4번이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집합을 다 까먹은 자들 보세요. 4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집합이 너무 많네. 가로 바깥으로 여집합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집합이 너무 많으면 바깥으로 뽑아. 맞죠? 그럼 여기 뜯어서 A 되고 뜯어서 B 돼요. 뜯을 수가 없으니까 뒤집힙니다. 뒤집혔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지. 이해갔어?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빼면 된다고요. 그럼 합집합이 1번에 나왔잖아요. 전체에서 합집합 빼시면 되죠. 1번을. 이해갔어? 그래서 답은 3하고 5다. 113번 보자. 칠판 보시면 칠판을 이렇게 보시면
3 이하의 눈이래 A가 3 이하의 눈이면 야 전체 집합 줬어요? 113번? 네 있네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 그러면 전체 집합은 말하지 않아도 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1부터 6까지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라는 걸 A 사건이라고 한대. 3 이하는 3이 들어가요. 소수의 눈이래. 소수는 2, 3, 5. 그 다음 C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래. 약수의 개수가 홀수면 1은 한 개니까 들어가야 되고 2는 두 개라서 안 되고 3도 두 개, 4는 1, 2, 4 세 개, 5는 두 개, 6은 1, 2, 3, 6 네 개. 그런 게 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갔어? 지금부터 잘 봐. A, B, C 중에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고르래. 배반 사건은 혼자 배반일 순 없어. 둘의 관계가 배반인 거야. 그러니까 배반 사건인 두 경우를 구하면 내가 A하고 한번 B 해볼게요. A하고 B가 배반인가 봤더니 교집합이 없나 봤더니 교집합 있지. 그럼 배반 사건 아니랬죠. 교집합이 아무도 없을 때 배반이라고요.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럼 얘 배반이 아니다. 그럼 이제 저 A하고 C 해볼게요. A 보고 C 해봐. 겹치는 거 누구 있어? 1 있지? 배반 아니네. 그러면 A, B, A, C 했으니까 이번엔 B, C 하겠죠. B하고 C 했더니 배반이지? 그러니까 배반인 두 사건을 써라 그러면 B하고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거. 밑에 거 하세요. 114번 다 한 사람 남을 위해서 115번 풀고 있으면 되죠. 어차피 다 숙제잖아.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두 개 연달아 풀게요. 116번에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이제부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확률의 기본은 얘네가 설명을 안 해.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 단원을 배웠고 고1 때도 배웠잖아요. 고1 때는 확률은 아니었지만 이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전체 경우분에 특정한 사건을 지목해 주잖아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를 얹는 겁니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확률이고 확률은 항상 뭐다? 여태까지 우리가 특정한 사건만 다뤘다면 이번엔 전체 일어나는 경우도 늘 따져야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만 따졌다면 이제는 전체 일어나는 주사위의 전체 경우도 항상 밑에다 깔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닥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은 항상 전체분의 특정한 사건이라 반드시 확률을 P라고 제가 하면 PA라고 할까? 확률을 PA라고 하면 P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고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있죠? 어떻게?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1부터 6의 눈이 나오는 거 6가지. 그럼 1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는 1이고 0도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 주사위를 던졌는데 7회는 일어나지 않죠. 그럼 0이 될 수도 있지. 등호 있고 등호 있어요. 항상 이런 범위에서 확률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확률은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겠대.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 잘 들어봐. 주사위를 두 개 던지잖아. 연달아 던지든 동시에 던지든 어떻게 던지든 다른 걸 던지든 같은 걸 던지든 다 다른 걸로 세는 겁니다. 이런 거.
애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이거 셌는데 이거 또 세야 돼요? 안 세는 문제가 없어. 주사위 문제에서 자리 바꾼 거 안 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 그냥 이제부터 그냥 풀 때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 이걸 셌는데 이걸 안 세도 되는 문제는 아예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1호가 되면 5일도 세는 겁니다. 두 눈의 차가 4인 거 한다. 두 눈의 차이가 4래. 그럼 얘도 4고 얘도 4야. 수학에서 말하는 차이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게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돼 있으니 이게 같은 주사위든 다른 주사위든 무조건 두 개로 세야 된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 다 세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든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든 연달아 두 개를 던지든 다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없어요. 12분의 없어요. 12분의는 없어요. 주사위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 6개 나오고 6개 나오니까 두 개 던지면 6, 6에 36까지가 나오겠구나. 그 중에 나오는 두 눈의 합이 11이 됐으면 좋겠대. 11은 5하고 6, 6하고 두 개네. 자리 바꾼 거 된다고요. 두 개. 그래서 약분 한번 하시고 18분의 1 이렇게 쓰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거고. 나오는 두 눈의 곱이 이제 여기서 좀 달라져. 잘 들어야 돼. 나오는 두 눈의 곱이 홀수래. 지금 제가 뭘 안 세나 잘 보세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36분의야. 근데 두 개의 수의 곱이 홀수가 돼야 된대. 얘네들의 문제는요. 결과가 중요해요. 곱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 결과물이 중요해. 그러니까 1 곱하기 3에서 3이 나오나 3 곱하기 1에서 3이 나오나 그냥 3이야. 3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결과물에. 과정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곱의 결과물을 물어본 거야. 결과가 홀수인 걸 찾으래. 그럼 얘도 3, 얘도 3인데 이거 뭐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곱이나 합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물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잘 봐.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돼야 된대. 홀수면 홀수가 되는 경우 지금부터 할게요. 지금 내가 쓰는 1, 3이나 3, 1은 알아서 이렇게 세진다고 지금 여기 가지수 안에 잘 봐봐. 결과가 홀수가 되잖아요. 는 홀수라고 하자. 두 개 곱해서 홀수가 돼야 된대. 그래 두 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일 때만 홀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잖아? 짝수지 무조건. 알지? 홀수. 그래 첫 번째 주사위 홀수 몇 개야? 첫 번째 주사위 1, 3, 5 홀수 3개. 두 번째 주사위 1, 3, 5 홀수 3개. 맞지? 3개. 곱하면 몇 가지가 돼? 9가지죠? 헷갈릴까봐 쓴다. 이 9가지에 들어있는 거 다 써볼게. 헷갈리지 마. 자리 바꾼 거 센다고 했지. 잘 봐. 홀수 한다. 1, 3. 미안해. 홀수가 1, 3, 5인데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둘 다 1, 3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9가지가 나온 걸 제가 써볼게. 1, 3, 1, 5, 3, 1, 3, 3, 3, 5, 5, 1, 5, 3, 5. 지금 한 개씩 다 쓴 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 다 썼지? 그 와중에 3 곱하기 1, 1 곱하기 3 자동 들어갔지? 다 세는 거라고요. 주사위에서는 다 세요. 선생님 왜 세요? 이건 첫 번째 주사위, 이건 두 번째 주사위니까 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홀수는 어차피 결과물에 집착하시고 과정은 가지수로 그냥 해서 곱해서 쓴다. 이거 다 나열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개만 더 풀고 니네가 풀자. 지금 한 개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순열 조합에 관련된 경우의 수가 확률로 나오는 거다. 5명이 있대요. 5명이 있는데 5명이 B씨가 양 끝에 앉을 확률 구하래. 미안해 문제를 너무 생략했네. 지금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을 때야.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을 때 일렬로 앉나 뭐 일렬로 서나 똑같은 거 아니냐? 5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우가 되는 거지. 일렬로 앉을 때 뭐뭐 할 때 일렬로 앉는 건 5팩이지. 근데 B하고 C가 양 끝에 앉아야 된대. B하고 C가 양 끝에 앉는다는 얘기는 나머지 3명은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긴데 B하고 C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맨 앞인지 지정 안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연달아 가운데 3명 이제 들어와서 줄 서겠죠?
3팩. 그럼 이게 이제 전체분에 특정한 사건을 올린 거지. 약분하시면 3팩 쳐내면 5사 남아요. 2팩은 약분해서 2가 되니까 1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알죠? 괜찮죠? 한다. 이 원탁에 앉는데 이번에 야 그냥 원탁에 앉는 거야. 아 원탁에 앉을 때 원탁에 앉는 건 5명이지만 몇 팩? 4팩. 그게 전체 경우를 했죠. 4팩. D하고 E가 이웃할 거래. 야 5명 있어. A, B, C, D, E야. 얘가 이웃한데 봉다리로 묶어. 이제 원탁에 앉을 준비하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4명이 원탁에 앉으니 3팩. 알죠? 최초자 원탁 적용. 그 다음 봉다리 안에 자리 바꿔. 몇 팩? 2팩. 이해갔어? 너 키 조작하는데 왜 거기 앉았어? 저 두 번째 앉지. 안 보이잖아. 3팩 지워. 4 남았어. 약분하시면 뭐다? 2분의 1. 요렇게. 알죠? 알죠? 네. 밑에 두 개 푸세요. 117번, 121번 푸는 겁니다. 117번,